여자가 당신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본 적 있나요? 단순히 당신이 만드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이 무엇을 나타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강력한 역학관계가 시작됩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없는 순간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삶에 가져온 특별한 자질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당신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여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은 심리 조작이나 조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가치와 독립성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녀를 당신에게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주의력과 감정적 접근성의 변화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멈추면 그녀가 익숙해져 있던 안전지대가 무너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틈을 만듭니다. 그 틈에서 그녀는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당신이 곁에 없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의 삶에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다는 깨달음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이었을 수도 있고, 그녀를 웃게 만드는 당신의 방식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이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녀는 그 존재를 감사했던 것보다 부재를 더 크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이 에너지를 거두고 자신에게 집중할 때 종종 촉발됩니다. 목표, 열정, 그리고 성장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당신은 그녀가 처음에 당신에게 끌렸던 이유를 무의식적으로 상기시켜줍니다. 여자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했을 때 주저없이 떠나는 남자를 그리워합니다. 그녀는 내가 실수를 했을까? 진정 소중한 것을 잃었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것은 얻기 위해 애쓰거나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과 감사를 만들어내는 심리적 역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할 때 물러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는 다시 당신의 존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갈망을 촉발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여성이 당신을 미치도록 그리워하게 만드는 순간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재는 매력을 증폭시킵니다. 누군가 당신의 부재를 경험하면 당신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더 이상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들에 더 감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항상 함께 있으면 익숙함이 쌓여 감사함이 무뎌질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떨어져 있으면 성찰과 갈망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리사와 사귀고 있는 마크라는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마크는 항상 세심하고 항상 시간을 내주며 항상 먼저 소통을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사는 마크의 존재를 즐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앙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와 개인적인 성장에 더 집중하기 위해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마크의 끊임없는 메시지와 연락이 끊기자 리사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며 마크가 왜 아직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공허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리사는 마크가 자신을 위해 해주던 작은 일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우정관계뿐 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친구나 가족이 이사를 가거나 바쁜 일정 때문에 연락이 끊겼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함께 보낸 시간은 그 빈도가 줄어들면서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순간들을 회상하거나 다음 만남을 간절히 기대하는 자신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부재가 우리가 타인에게 부여하는 가치를 증폭시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알렉스와 소피는 몇 달 동안 사귀었고 소피는 알렉스가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스는 더 이상 쉽게 시간을 내주지 않고 취미생활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고 심지어 약간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렉스의 유머 감각, 그의 지지, 그리고 그가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준 방식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가 항상 곁에 있지 않자 소피는 그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깨달았고 새로운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는 조종하거나 의도적으로 애정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다가가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거리를 만들면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를 얻고 당신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 감정적 공백의 힘. 누군가가 감정적 공허함을 만들면 상대방은 그동안 피하거나 당연하게 여겼던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항상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상대방은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이 남긴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정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감정적 공허함이 작용하는 이유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 자신보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에 더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항상 함께 있으면 상대방은 당신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공허함을 만들면 상대방의 편안함이 깨집니다. 갑자기 당신의 부재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제나와 가벼운 관계를 맺었던 톰이라는 남자를 생각해 보세요. 톰은 항상 계획을 세우고 제나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나는 톰의 관심을 즐겼지만 톰이 자신에게 주는 것 이상으로 그를 소중히 여기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톰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었죠. 제나는 거의 즉시 감정적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톰의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은 호기심으로 그리고 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나는 톰에게 다가가 그가 남긴 빈자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정적 공허함을 만드는 것은 자아에 도전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부재를 느낄 때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부재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왜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내가 부족한 걸까? 이러한 자아 중심적인 반응은 종종 이전에는 간과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사람을 쫓게 만듭니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잘못된 이유로 사용하면 조종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 걸음 물러나 공간을 만드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되찾는 것이죠. 누군가 당신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당신이 만들어낸 감정적 공백은 그 사람의 감정을 되돌아보게 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게 할 것입니다. 과감한 시도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자신감은 자석과 같습니다. 감정적 공백을 만들면 여성은 미처 인정하지 못했던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남성들은 종종 그녀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존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그녀에게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멈추면 그녀는 당신의 부재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공감할 만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존은 여자친구 에밀리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문자를 보내고 매주 주말 데이트를 계획하고 그녀가 항상 우선순위에 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에밀리가 행복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식어갔습니다. 답장도 늦어지고 계획도 취소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혼란스러웠고 그녀의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어느 날 좌절감과 기진맥진한 그는 더 이상 애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일에 집중하고 규칙적으로 헬스장에 다니고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에밀리가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존의 평소 관심이 사라지자 에밀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가 예전처럼 문자를 많이 보내지 않고 데이트 신청도 하지 않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감정적 공허함은 에밀리가 그의 관심에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관심이 그리웠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남성에게 이는 종종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조종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감정적 반응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너무 쉽게 다가오면 그녀는 당신이 기울이는 노력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틈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녀가 느꼈던 편안함을 깨뜨리고 당신이 그녀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이 감정적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녀의 안정감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녀는 왜 당신이 더 이상 그녀에게 같은 에너지와 관심을 주지 않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잃어가는 걸까요?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걸까요? 이러한 생각은 악순환에 빠지고 머지않아 당신이 만든 틈을 메우려고 손을 내밀는 사람은 바로 그녀입니다. 이것이 그녀를 무시하거나 속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그녀 밖에서 당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세요. 목표를 추구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최고의 자신이 되어 보세요. 그녀의 끊임없는 인정 없이 당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감정적 공허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졌던 것을 깨닫고 되찾고 싶어 할 것입니다. 넷째, 희소성은 가치를 높입니다. 이 원리는 스포츠에서처럼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항상 구할 수 없는 것일수록 더욱 갈망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남성에게 이 개념은 스타 선수가 팀에 미치는 영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쿼터백이 있는 풋볼팀을 상상해 보세요. 꾸준히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 말입니다. 팀, 팬, 심지어 리그 전체가 그의 뛰어난 활약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쿼터백이 부상을 당하거나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그 쿼터백 없이 팀은 고전하게 됩니다. 팬들은 그가 경기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깨닫고 그의 부재는 그가 항상 경기장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감사하게 만듭니다. 이제 관계에도 적용해 보세요. 당신이 항상 여성에게 시간을 내주고 항상 즉시 답장을 보내고 항상 계획에 동의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그녀를 우선시한다면 그녀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곁에 있는 쿼터백과 같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노력이 경기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그녀는 당신의 존재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당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데이비드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전화를 걸고 그녀가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녀가 그 점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끊임없는 연락이 일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다시 자신의 취미와 열정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 농구 리그에 가입하고 부업을 시작하며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집중력이 점점 예측 불가능해졌고 그때 그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몇 주 동안 벤치에 앉아있던 스타 선수가 복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바뀌고 갑자기 모두가 그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닫게 됩니다. 데이비드의 여자친구는 그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왜 그가 곁에 없는지 궁금해하며 심지어 연락을 하려고 더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은 항상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스타 선수가 부재로 인해 팀과 팬들의 찬사를 받는 것처럼
당신의 부족함은 여성에게 당신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항상 곁에 있지 않는 사람으로 볼 때 당신이 항상 경기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5번째, 자기 우선순위의 매력. 자기 우선순위의 매력은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목표, 열정,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남성은 자연스럽게 존경과 관심을 얻습니다. 단순히 자신감을 갖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다른 누군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독립심은 당신을 군중과 차별화시켜주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여성은 관계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진 남성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이 자신을 우선순위에 둘 때 그것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갈망하지 않으며 그녀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당신의 세계에 참여하고 싶어하게 만들어 강인함과 신비로움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여자들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남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를 존경합니다. 마이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한동안 제시카와 사귀었고 제시카는 마이크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애쓰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마이크는 제시카와 시간을 보내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무엇을 할지는 항상 제시카가 결정하게 두었으며 제시카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시카는 마이크에게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이크가 끊임없이 시간을 내주고 다른 모든 것보다 제시카를 우선시하는 모습은 오히려 마이크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크는 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시카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고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촬영이나 지역 축구리그 활동처럼 그동안 소홀히 했던 취미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시는 마이크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마이크의 하루 일과에 대해 더 많이 질문하고 그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심지어 자신의 일정을 제시카의 일정에 맞추려고 노력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마이크의 자기 우선순위 설정은 제시카의 매력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소중하며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목표를 희생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시카에게 마이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남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목적과 야망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관심을 끌려는 남자가 아닌 사명감을 가진 남자, 그녀가 존경하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매력은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고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점이 그녀가 당신을 더욱 원하게 만듭니다. 여성들은 추진력 있고 자신감 넘치며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거침없이 집중하는 남성의 에너지를 갈망합니다. 진심입니다. 여자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그리워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정서적 안전망 역할을 멈추고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순간 그녀는 당신이 남긴 공허함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한 걸음 물러나 그녀도 그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질문은 사랑에 대한 걸까요? 아니면 자존심과 권력 역학에 대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대화를 시작해볼까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자가 당신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본 적 있나요? 단순히 당신이 만드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이 무엇을 나타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강력한 역학관계가 시작됩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없는 순간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삶에 가져온 특별한 자질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당신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여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은 심리 조작이나 조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가치와 독립성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녀를 당신에게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주의력과 감정적 접근성의 변화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멈추면 그녀가 익숙해져 있던 안전지대가 무너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틈을 만듭니다. 그 틈에서 그녀는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당신이 곁에 없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의 삶에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다는 깨달음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이었을 수도 있고, 그녀를 웃게 만드는 당신의 방식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이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녀는 그 존재를 감사했던 것보다 부재를 더 크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이 에너지를 거두고 자신에게 집중할 때 종종 촉발됩니다. 목표, 열정, 그리고 성장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당신은 그녀가 처음에 당신에게 끌렸던 이유를 무의식적으로 상기시켜줍니다. 여자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했을 때 주저없이 떠나는 남자를 그리워합니다. 그녀는 내가 실수를 했을까? 진정 소중한 것을 잃었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것은 얻기 위해 애쓰거나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과 감사를 만들어내는 심리적 역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할 때 물러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는 다시 당신의 존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갈망을 촉발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여성이 당신을 미치도록 그리워하게 만드는 순간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재는 매력을 증폭시킵니다. 누군가 당신의 부재를 경험하면 당신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더 이상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들에 더 감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항상 함께 있으면 익숙함이 쌓여 감사함이 무뎌질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떨어져 있으면 성찰과 갈망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리사와 사귀고 있는 마크라는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마크는 항상 세심하고 항상 시간을 내주며 항상 먼저 소통을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사는 마크의 존재를 즐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앙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와 개인적인 성장에 더 집중하기 위해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마크의 끊임없는 메시지와 연락이 끊기자 리사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며 마크가 왜 아직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공허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리사는 마크가 자신을 위해 해주던 작은 일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우정 관계뿐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친구나 가족이 이사를 가거나 바쁜 일정 때문에 연락이 끊겼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함께 보낸 시간은 그 빈도가 줄어들면서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순간들을 회상하거나 다음 만남을 간절히 기대하는 자신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부재가 우리가 타인에게 부여하는 가치를 증폭시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알렉스와 소피는 몇 달 동안 사귀었고 소피는 알렉스가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스는 더 이상 쉽게 시간을 내주지 않고 취미생활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고 심지어 약간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렉스의 유머 감각, 그의 지지, 그리고 그가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준 방식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가 항상 곁에 있지 않자 소피는 그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깨달았고 새로운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는 조종하거나 의도적으로 애정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다가가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거리를 만들면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를 얻고 당신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 감정적 공백의 힘. 누군가가 감정적 공허함을 만들면 상대방은 그동안 피하거나 당연하게 여겼던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항상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상대방은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이 남긴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정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감정적 공허함이 작용하는 이유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 자신보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에 더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항상 함께 있으면 상대방은 당신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공허함을 만들면 상대방의 편안함이 깨집니다. 갑자기 당신의 부재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제나와 가벼운 관계를 맺었던 톰이라는 남자를 생각해 보세요. 톰은 항상 계획을 세우고 제나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나는 톰의 관심을 즐겼지만 톰이 자신에게 주는 것 이상으로 그를 소중히 여기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톰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었죠. 제나는 거의 즉시 감정적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톰의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은 호기심으로 그리고 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나는 톰에게 다가가 그가 남긴 빈자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정적 공허함을 만드는 것은 자아에 도전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부재를 느낄 때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부재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왜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내가 부족한 걸까? 이러한 자아 중심적인 반응은 종종 이전에는 간과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사람을 쫓게 만듭니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잘못된 이유로 사용하면 조종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 걸음 물러나 공간을 만드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되찾는 것이죠. 누군가 당신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당신이 만들어낸 감정적 공백은 그 사람의 감정을 되돌아보게 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게 할 것입니다. 과감한 시도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자신감은 자석과 같습니다. 감정적 공백을 만들면 여성은 미처 인정하지 못했던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남성들은 종종 그녀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존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그녀에게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멈추면 그녀는 당신의 부재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공감할 만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존은 여자친구 에밀리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문자를 보내고 매주 주말 데이트를 계획하고 그녀가 항상 우선순위에 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에밀리가 행복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식어갔습니다. 답장도 늦어지고 계획도 취소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혼란스러웠고 그녀의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어느 날 좌절감과 기진맥진한 그는 더 이상 애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일에 집중하고 규칙적으로 헬스장에 다니고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에밀리가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존의 평소 관심이 사라지자 에밀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가 예전처럼 문자를 많이 보내지 않고 데이트 신청도 하지 않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감정적 공허함은 에밀리가 그의 관심에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관심이 그리웠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남성에게 이는 종종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조종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감정적 반응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너무 쉽게 다가오면 그녀는 당신이 기울이는 노력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틈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녀가 느꼈던 편안함을 깨뜨리고 당신이 그녀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이 감정적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녀의 안정감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녀는 왜 당신이 더 이상 그녀에게 같은 에너지와 관심을 주지 않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잃어가는 걸까요?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걸까요? 이러한 생각은 악순환에 빠지고 머지않아 당신이 만든 틈을 메우려고 손을 내밀는 사람은 바로 그녀입니다. 이것이 그녀를 무시하거나 속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그녀 밖에서 당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세요. 목표를 추구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최고의 자신이 되어 보세요. 그녀의 끊임없는 인정 없이 당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감정적 공허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졌던 것을 깨닫고 되찾고 싶어 할 것입니다. 넷째, 희소성은 가치를 높입니다. 이 원리는 스포츠에서처럼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항상 구할 수 없는 것일수록 더욱 갈망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남성에게 이 개념은 스타 선수가 팀에 미치는 영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쿼터백이 있는 풋볼팀을 상상해 보세요. 꾸준히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 말입니다. 팀, 팬, 심지어 리그 전체가 그의 뛰어난 활약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쿼터백이 부상을 당하거나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그 쿼터백 없이 팀은 고전하게 됩니다. 팬들은 그가 경기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깨닫고 그의 부재는 그가 항상 경기장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감사하게 만듭니다. 이제 관계에도 적용해 보세요. 당신이 항상 여성에게 시간을 내주고 항상 즉시 답장을 보내고 항상 계획에 동의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그녀를 우선시한다면 그녀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곁에 있는 쿼터백과 같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노력이 경기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그녀는 당신의 존재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당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데이비드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전화를 걸고 그녀가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녀가 그 점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끊임없는 연락이 일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다시 자신의 취미와 열정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 농구 리그에 가입하고 부업을 시작하며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집중력이 점점 예측 불가능해졌고 그때 그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몇 주 동안 벤치에 앉아있던 스타 선수가 복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바뀌고 갑자기 모두가 그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닫게 됩니다. 데이비드의 여자친구는 그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왜 그가 곁에 없는지 궁금해하며 심지어 연락을 하려고 더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은 항상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스타 선수가 부재로 인해 팀과 팬들의 찬사를 받는 것처럼 당신의 부족함은 여성에게 당신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항상 곁에 있지 않는 사람으로 볼 때 당신이 항상 경기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우선순위의 매력. 자기 우선순위의 매력은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목표, 열정,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남성은
자연스럽게 존경과 관심을 얻습니다. 단순히 자신감을 갖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다른 누군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독립심은 당신을 군중과 차별화시켜주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여성은 관계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진 남성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이 자신을 우선순위에 둘 때 그것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갈망하지 않으며 그녀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당신의 세계에 참여하고 싶어하게 만들어 강인함과 신비로움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여자들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남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를 존경합니다. 마이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한동안 제시카와 사귀었고 제시카는 마이크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애쓰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마이크는 제시카와 시간을 보내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무엇을 할지는 항상 제시카가 결정하게 두었으며 제시카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시카는 마이크에게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이크가 끊임없이 시간을 내주고 다른 모든 것보다 제시카를 우선시하는 모습은 오히려 마이크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크는 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시카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고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촬영이나 지역 축구리그 활동처럼 그동안 소홀히 했던 취미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시는 마이크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마이크의 하루 일과에 대해 더 많이 질문하고 그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심지어 자신의 일정을 제시카의 일정에 맞추려고 노력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마이크의 자기 우선순위 설정은 제시카의 매력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소중하며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목표를 희생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시카에게 마이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남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목적과 야망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관심을 끌려는 남자가 아닌 사명감을 가진 남자, 그녀가 존경하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매력은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고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점이 그녀가 당신을 더욱 원하게 만듭니다. 여성들은 추진력 있고 자신감 넘치며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거침없이 집중하는 남성의 에너지를 갈망합니다. 진심입니다. 여자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그리워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정서적 안전망 역할을 멈추고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순간 그녀는 당신이 남긴 공허함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한 걸음 물러나 그녀도 그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질문은 사랑에 대한 걸까요? 아니면 자존심과 권력 역학에 대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대화를 시작해볼까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자가 당신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본 적 있나요? 단순히 당신이 만드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이 무엇을 나타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강력한 역학관계가 시작됩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없는 순간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삶에 가져온 특별한 자질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당신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여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은 심리 조작이나 조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가치와 독립성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녀를 당신에게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주의력과 감정적 접근성의 변화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멈추면 그녀가 익숙해져 있던 안전지대가 무너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틈을 만듭니다. 그 틈에서
그녀는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당신이 곁에 없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의 삶에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다는 깨달음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이었을 수도 있고, 그녀를 웃게 만드는 당신의 방식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이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녀는 그 존재를 감사했던 것보다 부재를 더 크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이 에너지를 거두고 자신에게 집중할 때 종종 촉발됩니다. 목표, 열정, 그리고 성장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당신은 그녀가 처음에 당신에게 끌렸던 이유를 무의식적으로 상기시켜줍니다. 여자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했을 때 주저없이 떠나는 남자를 그리워합니다. 그녀는 내가 실수를 했을까? 진정 소중한 것을 잃었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것은 얻기 위해 애쓰거나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과 감사를 만들어내는 심리적 역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할 때 물러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는 다시 당신의 존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갈망을 촉발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여성이 당신을 미치도록 그리워하게 만드는 순간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재는 매력을 증폭시킵니다. 누군가 당신의 부재를 경험하면 당신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더 이상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들에 더 감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항상 함께 있으면 익숙함이 쌓여 감사함이 무뎌질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떨어져 있으면 성찰과 갈망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리사와 사귀고 있는 마크라는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마크는 항상 세심하고 항상 시간을 내주며 항상 먼저 소통을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사는 마크의 존재를 즐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앙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와 개인적인 성장에 더 집중하기 위해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마크의 끊임없는 메시지와 연락이 끊기자 리사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며 마크가 왜 아직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공허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리사는 마크가 자신을 위해 해주던 작은 일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우정관계뿐 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친구나 가족이 이사를 가거나 바쁜 일정 때문에 연락이 끊겼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함께 보낸 시간은 그 빈도가 줄어들면서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순간들을 회상하거나 다음 만남을 간절히 기대하는 자신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부재가 우리가 타인에게 부여하는 가치를 증폭시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알렉스와 소피는 몇 달 동안 사귀었고 소피는 알렉스가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스는 더 이상 쉽게 시간을 내주지 않고 취미생활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고 심지어 약간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렉스의 유머 감각, 그의 지지, 그리고 그가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준 방식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가 항상 곁에 있지 않자 소피는 그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깨달았고 새로운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는 조종하거나 의도적으로 애정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다가가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거리를 만들면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를 얻고 당신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 감정적 공백의 힘. 누군가가 감정적 공허함을 만들면 상대방은 그동안 피하거나 당연하게 여겼던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항상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상대방은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이 남긴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정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감정적 공허함이 작용하는 이유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 자신보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에 더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항상 함께 있으면 상대방은 당신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공허함을 만들면 상대방의 편안함이 깨집니다. 갑자기 당신의 부재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제나와 가벼운 관계를 맺었던 톰이라는 남자를 생각해 보세요. 톰은 항상 계획을 세우고 제나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나는 톰의 관심을 즐겼지만 톰이 자신에게 주는 것 이상으로 그를 소중히 여기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톰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었죠. 제나는 거의 즉시 감정적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톰의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은 호기심으로 그리고 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나는 톰에게 다가가 그가 남긴 빈자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정적 공허함을 만드는 것은 자아에 도전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부재를 느낄 때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부재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왜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내가 부족한 걸까? 이러한 자아 중심적인 반응은 종종 이전에는 간과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사람을 쫓게 만듭니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잘못된 이유로 사용하면 조종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 걸음 물러나 공간을 만드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되찾는 것이죠. 누군가 당신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당신이 만들어낸 감정적 공백은 그 사람의 감정을 되돌아보게 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게 할 것입니다. 과감한 시도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자신감은 자석과 같습니다. 감정적 공백을 만들면 여성은 미처 인정하지 못했던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남성들은 종종 그녀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존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그녀에게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멈추면 그녀는 당신의 부재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공감할 만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존은 여자친구 에밀리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문자를 보내고 매주 주말 데이트를 계획하고 그녀가 항상 우선순위에 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에밀리가 행복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식어갔습니다. 답장도 늦어지고 계획도 취소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혼란스러웠고 그녀의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어느 날 좌절감과 기진맥진한 그는 더 이상 애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일에 집중하고 규칙적으로 헬스장에 다니고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에밀리가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존의 평소 관심이 사라지자 에밀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가 예전처럼 문자를 많이 보내지 않고 데이트 신청도 하지 않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감정적 공허함은 에밀리가 그의 관심에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관심이 그리웠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남성에게 이는 종종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조종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감정적 반응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너무 쉽게 다가오면
그녀는 당신이 기울이는 노력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틈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녀가 느꼈던 편안함을 깨뜨리고 당신이 그녀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이 감정적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녀의 안정감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녀는 왜 당신이 더 이상 그녀에게 같은 에너지와 관심을 주지 않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잃어가는 걸까요?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걸까요? 이러한 생각은 악순환에 빠지고 머지않아 당신이 만든 틈을 메우려고 손을 내밀는 사람은 바로 그녀입니다. 이것이 그녀를 무시하거나 속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그녀 밖에서 당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세요. 목표를 추구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최고의 자신이 되어 보세요. 그녀의 끊임없는 인정 없이 당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감정적 공허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졌던 것을 깨닫고 되찾고 싶어 할 것입니다. 넷째, 희소성은 가치를 높입니다. 이 원리는 스포츠에서처럼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항상 구할 수 없는 것일수록 더욱 갈망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남성에게 이 개념은 스타 선수가 팀에 미치는 영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쿼터백이 있는 풋볼팀을 상상해 보세요. 꾸준히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 말입니다. 팀, 팬, 심지어 리그 전체가 그의 뛰어난 활약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쿼터백이 부상을 당하거나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그 쿼터백 없이 팀은 고전하게 됩니다. 팬들은 그가 경기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깨닫고 그의 부재는 그가 항상 경기장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감사하게 만듭니다. 이제 관계에도 적용해 보세요. 당신이 항상 여성에게 시간을 내주고 항상 즉시 답장을 보내고 항상 계획에 동의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그녀를 우선시한다면 그녀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곁에 있는 쿼터백과 같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노력이 경기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그녀는 당신의 존재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당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데이비드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전화를 걸고 그녀가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녀가 그 점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끊임없는 연락이 일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다시 자신의 취미와 열정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 농구 리그에 가입하고 부업을 시작하며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집중력이 점점 예측 불가능해졌고 그때 그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몇 주 동안 벤치에 앉아있던 스타 선수가 복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바뀌고 갑자기 모두가 그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닫게 됩니다. 데이비드의 여자친구는 그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왜 그가 곁에 없는지 궁금해하며 심지어 연락을 하려고 더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은 항상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스타 선수가 부재로 인해 팀과 팬들의 찬사를 받는 것처럼 당신의 부족함은 여성에게 당신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항상 곁에 있지 않는 사람으로 볼 때 당신이 항상 경기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우선순위의 매력. 자기 우선순위의 매력은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목표, 열정,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남성은 자연스럽게 존경과 관심을 얻습니다. 단순히 자신감을 갖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다른 누군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독립심은 당신을 군중과 차별화시켜주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여성은 관계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진 남성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이 자신을 우선순위에 둘 때 그것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갈망하지 않으며
그녀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당신의 세계에 참여하고 싶어하게 만들어 강인함과 신비로움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여자들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남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를 존경합니다. 마이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한동안 제시카와 사귀었고 제시카는 마이크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애쓰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마이크는 제시카와 시간을 보내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무엇을 할지는 항상 제시카가 결정하게 두었으며 제시카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시카는 마이크에게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이크가 끊임없이 시간을 내주고 다른 모든 것보다 제시카를 우선시하는 모습은 오히려 마이크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크는 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시카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고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촬영이나 지역 축구 리그 활동처럼 그동안 소홀히 했던 취미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시는 마이크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마이크의 하루 일과에 대해 더 많이 질문하고 그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심지어 자신의 일정을 제시카의 일정에 맞추려고 노력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마이크의 자기 우선순위 설정은 제시카의 매력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소중하며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목표를 희생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시카에게 마이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남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목적과 야망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관심을 끌려는 남자가 아닌 사명감을 가진 남자, 그녀가 존경하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매력은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고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점이 그녀가 당신을 더욱 원하게 만듭니다. 여성들은 추진력 있고 자신감 넘치며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거침없이 집중하는 남성의 에너지를 갈망합니다. 진심입니다. 여자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그리워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정서적 안전망 역할을 멈추고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순간 그녀는 당신이 남긴 공허함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한 걸음 물러나 그녀도 그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질문은 사랑에 대한 걸까요? 아니면 자존심과 권력 역학에 대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대화를 시작해볼까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자가 당신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본 적 있나요? 단순히 당신이 만드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이 무엇을 나타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강력한 역학관계가 시작됩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없는 순간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삶에 가져온 특별한 자질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당신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여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은 심리 조작이나 조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가치와 독립성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녀를 당신에게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주의력과 감정적 접근성의 변화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멈추면 그녀가 익숙해져 있던 안전지대가 무너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틈을 만듭니다. 그 틈에서 그녀는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당신이 곁에 없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의 삶에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다는 깨달음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이었을 수도 있고, 그녀를 웃게 만드는 당신의 방식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이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녀는 그 존재를 감사했던 것보다 부재를 더 크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이 에너지를 거두고 자신에게 집중할 때 종종 촉발됩니다. 목표, 열정, 그리고 성장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당신은 그녀가 처음에 당신에게 끌렸던 이유를 무의식적으로 상기시켜줍니다. 여자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했을 때 주저없이 떠나는 남자를 그리워합니다. 그녀는 내가 실수를 했을까? 진정 소중한 것을 잃었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것은 얻기 위해 애쓰거나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과 감사를 만들어내는 심리적 역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할 때 물러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는 다시 당신의 존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갈망을 촉발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여성이 당신을 미치도록 그리워하게 만드는 순간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재는 매력을 증폭시킵니다. 누군가 당신의 부재를 경험하면 당신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더 이상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들에 더 감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항상 함께 있으면 익숙함이 쌓여 감사함이 무뎌질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떨어져 있으면 성찰과 갈망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리사와 사귀고 있는 마크라는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마크는 항상 세심하고 항상 시간을 내주며 항상 먼저 소통을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사는 마크의 존재를 즐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앙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와 개인적인 성장에 더 집중하기 위해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마크의 끊임없는 메시지와 연락이 끊기자 리사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며 마크가 왜 아직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공허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리사는 마크가 자신을 위해 해주던 작은 일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우정관계뿐 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친구나 가족이 이사를 가거나 바쁜 일정 때문에 연락이 끊겼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함께 보낸 시간은 그 빈도가 줄어들면서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순간들을 회상하거나 다음 만남을 간절히 기대하는 자신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부재가 우리가 타인에게 부여하는 가치를 증폭시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알렉스와 소피는 몇 달 동안 사귀었고 소피는 알렉스가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스는 더 이상 쉽게 시간을 내주지 않고 취미생활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고 심지어 약간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렉스의 유머 감각, 그의 지지, 그리고 그가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준 방식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가 항상 곁에 있지 않자 소피는 그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깨달았고 새로운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는 조종하거나 의도적으로 애정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다가가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거리를 만들면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를 얻고 당신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 감정적 공백의 힘. 누군가가 감정적 공허함을 만들면 상대방은 그동안 피하거나 당연하게 여겼던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항상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상대방은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이 남긴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정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감정적 공허함이 작용하는 이유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 자신보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에 더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항상 함께 있으면
상대방은 당신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공허함을 만들면 상대방의 편안함이 깨집니다. 갑자기 당신의 부재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제나와 가벼운 관계를 맺었던 톰이라는 남자를 생각해 보세요. 톰은 항상 계획을 세우고 제나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나는 톰의 관심을 즐겼지만 톰이 자신에게 주는 것 이상으로 그를 소중히 여기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톰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었죠. 제나는 거의 즉시 감정적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톰의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은 호기심으로 그리고 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나는 톰에게 다가가 그가 남긴 빈자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정적 공허함을 만드는 것은 자아에 도전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부재를 느낄 때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부재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왜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내가 부족한 걸까? 이러한 자아 중심적인 반응은 종종 이전에는 간과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사람을 쫓게 만듭니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잘못된 이유로 사용하면 조종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 걸음 물러나 공간을 만드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되찾는 것이죠. 누군가 당신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당신이 만들어낸 감정적 공백은 그 사람의 감정을 되돌아보게 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게 할 것입니다. 과감한 시도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자신감은 자석과 같습니다. 감정적 공백을 만들면 여성은 미처 인정하지 못했던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남성들은 종종 그녀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존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그녀에게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멈추면 그녀는 당신의 부재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공감할 만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존은 여자친구 에밀리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문자를 보내고 매주 주말 데이트를 계획하고 그녀가 항상 우선순위에 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에밀리가 행복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식어갔습니다. 답장도 늦어지고 계획도 취소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혼란스러웠고 그녀의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어느 날 좌절감과 기진맥진한 그는 더 이상 애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일에 집중하고 규칙적으로 헬스장에 다니고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에밀리가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존의 평소 관심이 사라지자 에밀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가 예전처럼 문자를 많이 보내지 않고 데이트 신청도 하지 않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감정적 공허함은 에밀리가 그의 관심에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관심이 그리웠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남성에게 이는 종종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조종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감정적 반응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너무 쉽게 다가오면 그녀는 당신이 기울이는 노력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틈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녀가 느꼈던 편안함을 깨뜨리고 당신이 그녀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이 감정적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녀의 안정감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녀는 왜 당신이 더 이상 그녀에게 같은 에너지와 관심을 주지 않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잃어가는 걸까요?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걸까요?
이러한 생각은 악순환에 빠지고 머지않아 당신이 만든 틈을 메우려고 손을 내밀는 사람은 바로 그녀입니다. 이것이 그녀를 무시하거나 속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그녀 밖에서 당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세요. 목표를 추구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최고의 자신이 되어 보세요. 그녀의 끊임없는 인정 없이 당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감정적 공허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졌던 것을 깨닫고 되찾고 싶어 할 것입니다. 넷째, 희소성은 가치를 높입니다. 이 원리는 스포츠에서처럼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항상 구할 수 없는 것일수록 더욱 갈망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남성에게 이 개념은 스타 선수가 팀에 미치는 영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쿼터백이 있는 풋볼팀을 상상해 보세요. 꾸준히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 말입니다. 팀, 팬, 심지어 리그 전체가 그의 뛰어난 활약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쿼터백이 부상을 당하거나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그 쿼터백 없이 팀은 고전하게 됩니다. 팬들은 그가 경기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깨닫고 그의 부재는 그가 항상 경기장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감사하게 만듭니다. 이제 관계에도 적용해 보세요. 당신이 항상 여성에게 시간을 내주고 항상 즉시 답장을 보내고 항상 계획에 동의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그녀를 우선시한다면 그녀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곁에 있는 쿼터백과 같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노력이 경기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그녀는 당신의 존재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당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데이비드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전화를 걸고 그녀가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녀가 그 점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끊임없는 연락이 일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다시 자신의 취미와 열정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 농구 리그에 가입하고 부업을 시작하며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집중력이 점점 예측 불가능해졌고 그때 그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몇 주 동안 벤치에 앉아있던 스타 선수가 복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바뀌고 갑자기 모두가 그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닫게 됩니다. 데이비드의 여자친구는 그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왜 그가 곁에 없는지 궁금해하며 심지어 연락을 하려고 더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은 항상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스타 선수가 부재로 인해 팀과 팬들의 찬사를 받는 것처럼 당신의 부족함은 여성에게 당신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항상 곁에 있지 않는 사람으로 볼 때 당신이 항상 경기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우선순위의 매력. 자기 우선순위의 매력은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목표, 열정,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남성은 자연스럽게 존경과 관심을 얻습니다. 단순히 자신감을 갖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다른 누군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독립심은 당신을 군중과 차별화시켜주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여성은 관계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진 남성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이 자신을 우선순위에 둘 때 그것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갈망하지 않으며 그녀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당신의 세계에 참여하고 싶어하게 만들어 강인함과 신비로움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여자들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남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를 존경합니다. 마이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한동안 제시카와 사귀었고 제시카는 마이크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애쓰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마이크는 제시카와 시간을 보내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무엇을 할지는 항상 제시카가 결정하게 두었으며 제시카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시카는 마이크에게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이크가 끊임없이 시간을 내주고 다른 모든 것보다 제시카를 우선시하는 모습은 오히려 마이크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크는 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시카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고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촬영이나 지역 축구리그 활동처럼 그동안 소홀히 했던 취미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시는 마이크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마이크의 하루 일과에 대해 더 많이 질문하고 그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심지어 자신의 일정을 제시카의 일정에 맞추려고 노력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마이크의 자기 우선순위 설정은 제시카의 매력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소중하며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목표를 희생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시카에게 마이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남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목적과 야망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관심을 끌려는 남자가 아닌 사명감을 가진 남자, 그녀가 존경하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매력은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고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점이 그녀가 당신을 더욱 원하게 만듭니다. 여성들은 추진력 있고 자신감 넘치며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거침없이 집중하는 남성의 에너지를 갈망합니다. 진심입니다. 여자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그리워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정서적 안전망 역할을 멈추고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순간 그녀는 당신이 남긴 공허함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한 걸음 물러나 그녀도 그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질문은 사랑에 대한 걸까요? 아니면 자존심과 권력 역학에 대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대화를 시작해볼까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자가 당신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본 적 있나요? 단순히 당신이 만드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이 무엇을 나타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강력한 역학관계가 시작됩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없는 순간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삶에 가져온 특별한 자질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당신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여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은 심리 조작이나 조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가치와 독립성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녀를 당신에게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주의력과 감정적 접근성의 변화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멈추면 그녀가 익숙해져 있던 안전지대가 무너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틈을 만듭니다. 그 틈에서 그녀는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당신이 곁에 없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의 삶에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다는 깨달음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이었을 수도 있고, 그녀를 웃게 만드는 당신의 방식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이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녀는 그 존재를 감사했던 것보다 부재를 더 크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이 에너지를 거두고 자신에게 집중할 때 종종 촉발됩니다. 목표, 열정, 그리고 성장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당신은 그녀가 처음에 당신에게 끌렸던 이유를 무의식적으로 상기시켜줍니다. 여자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했을 때 주저없이 떠나는 남자를 그리워합니다. 그녀는 내가 실수를 했을까? 진정 소중한 것을 잃었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것은 얻기 위해 애쓰거나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과 감사를 만들어내는 심리적 역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할 때 물러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는 다시 당신의 존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갈망을 촉발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여성이 당신을 미치도록 그리워하게 만드는 순간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재는 매력을 증폭시킵니다. 누군가 당신의 부재를 경험하면 당신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더 이상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들에 더 감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항상 함께 있으면 익숙함이 쌓여 감사함이 무뎌질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떨어져 있으면 성찰과 갈망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리사와 사귀고 있는 마크라는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마크는 항상 세심하고 항상 시간을 내주며 항상 먼저 소통을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사는 마크의 존재를 즐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앙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와 개인적인 성장에 더 집중하기 위해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마크의 끊임없는 메시지와 연락이 끊기자 리사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며 마크가 왜 아직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공허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리사는 마크가 자신을 위해 해주던 작은 일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우정 관계뿐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친구나 가족이 이사를 가거나 바쁜 일정 때문에 연락이 끊겼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함께 보낸 시간은 그 빈도가 줄어들면서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순간들을 회상하거나 다음 만남을 간절히 기대하는 자신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부재가 우리가 타인에게 부여하는 가치를 증폭시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알렉스와 소피는 몇 달 동안 사귀었고 소피는 알렉스가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스는 더 이상 쉽게 시간을 내주지 않고 취미생활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고 심지어 약간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렉스의 유머 감각, 그의 지지, 그리고 그가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준 방식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가 항상 곁에 있지 않자 소피는 그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깨달았고 새로운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는 조종하거나 의도적으로 애정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다가가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거리를 만들면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를 얻고 당신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 감정적 공백의 힘. 누군가가 감정적 공허함을 만들면 상대방은 그동안 피하거나 당연하게 여겼던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항상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상대방은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이 남긴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정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감정적 공허함이 작용하는 이유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 자신보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에 더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항상 함께 있으면 상대방은 당신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공허함을 만들면 상대방의 편안함이 깨집니다. 갑자기 당신의 부재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제나와 가벼운 관계를 맺었던 톰이라는 남자를 생각해 보세요. 톰은 항상 계획을 세우고 제나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나는 톰의 관심을 즐겼지만
톰이 자신에게 주는 것 이상으로 그를 소중히 여기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톰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었죠. 제나는 거의 즉시 감정적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톰의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은 호기심으로 그리고 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나는 톰에게 다가가 그가 남긴 빈자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정적 공허함을 만드는 것은 자아에 도전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부재를 느낄 때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부재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왜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내가 부족한 걸까? 이러한 자아 중심적인 반응은 종종 이전에는 간과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사람을 쫓게 만듭니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잘못된 이유로 사용하면 조종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 걸음 물러나 공간을 만드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되찾는 것이죠. 누군가 당신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당신이 만들어낸 감정적 공백은 그 사람의 감정을 되돌아보게 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게 할 것입니다. 과감한 시도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자신감은 자석과 같습니다. 감정적 공백을 만들면 여성은 미처 인정하지 못했던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남성들은 종종 그녀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존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그녀에게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멈추면 그녀는 당신의 부재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공감할 만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존은 여자친구 에밀리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문자를 보내고 매주 주말 데이트를 계획하고 그녀가 항상 우선순위에 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에밀리가 행복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식어갔습니다. 답장도 늦어지고 계획도 취소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혼란스러웠고 그녀의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어느 날 좌절감과 기진맥진한 그는 더 이상 애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일에 집중하고 규칙적으로 헬스장에 다니고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에밀리가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존의 평소 관심이 사라지자 에밀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가 예전처럼 문자를 많이 보내지 않고 데이트 신청도 하지 않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감정적 공허함은 에밀리가 그의 관심에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관심이 그리웠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남성에게 이는 종종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조종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감정적 반응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너무 쉽게 다가오면 그녀는 당신이 기울이는 노력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틈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녀가 느꼈던 편안함을 깨뜨리고 당신이 그녀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이 감정적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녀의 안정감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녀는 왜 당신이 더 이상 그녀에게 같은 에너지와 관심을 주지 않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잃어가는 걸까요?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걸까요? 이러한 생각은 악순환에 빠지고 머지않아 당신이 만든 틈을 메우려고 손을 내밀는 사람은 바로 그녀입니다. 이것이 그녀를 무시하거나 속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그녀 밖에서 당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세요. 목표를 추구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최고의 자신이 되어보세요. 그녀의 끊임없는 인정 없이 당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감정적 공허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졌던 것을 깨닫고 되찾고 싶어 할 것입니다. 넷째,
희소성은 가치를 높입니다. 이 원리는 스포츠에서처럼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항상 구할 수 없는 것일수록 더욱 갈망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남성에게 이 개념은 스타 선수가 팀에 미치는 영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쿼터백이 있는 풋볼팀을 상상해 보세요. 꾸준히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 말입니다. 팀, 팬, 심지어 리그 전체가 그의 뛰어난 활약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쿼터백이 부상을 당하거나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그 쿼터백 없이 팀은 고전하게 됩니다. 팬들은 그가 경기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깨닫고 그의 부재는 그가 항상 경기장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감사하게 만듭니다. 이제 관계에도 적용해 보세요. 당신이 항상 여성에게 시간을 내주고 항상 즉시 답장을 보내고 항상 계획에 동의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그녀를 우선시한다면 그녀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곁에 있는 쿼터백과 같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노력이 경기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그녀는 당신의 존재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당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데이비드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전화를 걸고 그녀가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녀가 그 점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끊임없는 연락이 일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다시 자신의 취미와 열정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 농구 리그에 가입하고 부업을 시작하며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집중력이 점점 예측 불가능해졌고 그때 그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몇 주 동안 벤치에 앉아있던 스타 선수가 복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바뀌고 갑자기 모두가 그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닫게 됩니다. 데이비드의 여자친구는 그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왜 그가 곁에 없는지 궁금해하며 심지어 연락을 하려고 더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은 항상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스타 선수가 부재로 인해 팀과 팬들의 찬사를 받는 것처럼 당신의 부족함은 여성에게 당신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항상 곁에 있지 않는 사람으로 볼 때 당신이 항상 경기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5번째, 자기 우선순위의 매력. 자기 우선순위의 매력은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목표, 열정,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남성은 자연스럽게 존경과 관심을 얻습니다. 단순히 자신감을 갖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다른 누군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독립심은 당신을 군중과 차별화시켜주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여성은 관계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진 남성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이 자신을 우선순위에 둘 때 그것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갈망하지 않으며 그녀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당신의 세계에 참여하고 싶어하게 만들어 강인함과 신비로움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여자들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남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를 존경합니다. 마이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한동안 제시카와 사귀었고 제시카는 마이크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애쓰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마이크는 제시카와 시간을 보내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무엇을 할지는 항상 제시카가 결정하게 두었으며 제시카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시카는 마이크에게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이크가 끊임없이 시간을 내주고 다른 모든 것보다 제시카를 우선시하는 모습은 오히려 마이크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크는 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시카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고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촬영이나 지역 축구리그 활동처럼 그동안 소홀히 했던 취미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시는 마이크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마이크의 하루 일과에 대해 더 많이 질문하고 그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심지어 자신의 일정을 제시카의 일정에 맞추려고 노력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마이크의 자기 우선순위 설정은 제시카의 매력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소중하며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목표를 희생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시카에게 마이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남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목적과 야망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관심을 끌려는 남자가 아닌 사명감을 가진 남자, 그녀가 존경하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매력은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고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점이 그녀가 당신을 더욱 원하게 만듭니다. 여성들은 추진력 있고 자신감 넘치며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거침없이 집중하는 남성의 에너지를 갈망합니다. 진심입니다. 여자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그리워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정서적 안전망 역할을 멈추고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순간 그녀는 당신이 남긴 공허함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한 걸음 물러나 그녀도 그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질문은 사랑에 대한 걸까요? 아니면 자존심과 권력 역학에 대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대화를 시작해볼까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자가 당신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본 적 있나요? 단순히 당신이 만드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이 무엇을 나타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강력한 역학관계가 시작됩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없는 순간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삶에 가져온 특별한 자질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당신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여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은 심리 조작이나 조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가치와 독립성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녀를 당신에게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주의력과 감정적 접근성의 변화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멈추면 그녀가 익숙해져 있던 안전지대가 무너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틈을 만듭니다. 그 틈에서 그녀는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당신이 곁에 없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의 삶에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다는 깨달음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이었을 수도 있고, 그녀를 웃게 만드는 당신의 방식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이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녀는 그 존재를 감사했던 것보다 부재를 더 크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이 에너지를 거두고 자신에게 집중할 때 종종 촉발됩니다. 목표, 열정, 그리고 성장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당신은 그녀가 처음에 당신에게 끌렸던 이유를 무의식적으로 상기시켜줍니다. 여자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했을 때 주저없이 떠나는 남자를 그리워합니다. 그녀는 내가 실수를 했을까? 진정 소중한 것을 잃었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것은 얻기 위해 애쓰거나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과 감사를 만들어내는 심리적 역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할 때 물러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는 다시 당신의 존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갈망을 촉발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여성이 당신을 미치도록 그리워하게 만드는 순간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재는 매력을 증폭시킵니다. 누군가 당신의 부재를 경험하면 당신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더 이상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들에 더 감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항상 함께 있으면 익숙함이 쌓여 감사함이 무뎌질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떨어져 있으면 성찰과 갈망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리사와 사귀고 있는 마크라는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마크는 항상 세심하고 항상 시간을 내주며 항상 먼저 소통을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사는 마크의 존재를 즐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앙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와 개인적인 성장에 더 집중하기 위해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마크의 끊임없는 메시지와 연락이 끊기자 리사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며 마크가 왜 아직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공허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리사는 마크가 자신을 위해 해주던 작은 일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우정관계뿐 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친구나 가족이 이사를 가거나 바쁜 일정 때문에 연락이 끊겼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함께 보낸 시간은 그 빈도가 줄어들면서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순간들을 회상하거나 다음 만남을 간절히 기대하는 자신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부재가 우리가 타인에게 부여하는 가치를 증폭시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알렉스와 소피는 몇 달 동안 사귀었고 소피는 알렉스가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스는 더 이상 쉽게 시간을 내주지 않고 취미생활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고 심지어 약간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렉스의 유머 감각, 그의 지지, 그리고 그가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준 방식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가 항상 곁에 있지 않자 소피는 그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깨달았고 새로운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는 조종하거나 의도적으로 애정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다가가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거리를 만들면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를 얻고 당신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 감정적 공백의 힘. 누군가가 감정적 공허함을 만들면 상대방은 그동안 피하거나 당연하게 여겼던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항상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상대방은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이 남긴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정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감정적 공허함이 작용하는 이유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 자신보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에 더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항상 함께 있으면 상대방은 당신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공허함을 만들면 상대방의 편안함이 깨집니다. 갑자기 당신의 부재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제나와 가벼운 관계를 맺었던 톰이라는 남자를 생각해 보세요. 톰은 항상 계획을 세우고 제나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나는 톰의 관심을 즐겼지만 톰이 자신에게 주는 것 이상으로 그를 소중히 여기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톰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었죠. 제나는 거의 즉시 감정적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톰의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은 호기심으로
그리고 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나는 톰에게 다가가 그가 남긴 빈자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정적 공허함을 만드는 것은 자아에 도전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부재를 느낄 때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부재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왜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내가 부족한 걸까? 이러한 자아 중심적인 반응은 종종 이전에는 간과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사람을 쫓게 만듭니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잘못된 이유로 사용하면 조종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 걸음 물러나 공간을 만드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되찾는 것이죠. 누군가 당신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당신이 만들어낸 감정적 공백은 그 사람의 감정을 되돌아보게 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게 할 것입니다. 과감한 시도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자신감은 자석과 같습니다. 감정적 공백을 만들면 여성은 미처 인정하지 못했던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남성들은 종종 그녀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존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